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 시청자 여러분. 해외여행 가셨을 때 외국어 때문에 좀 당황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인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잘 안 통해서 답답했던 그런 순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또 여행이 끝난 뒤에도 꼭 신경 써야 할 항공권, 보안 정보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어르신들께서 해외여행 준비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 문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더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구글 번역이라는 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앱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각국 대사관이나 여행사에서도 업무에 활용할 정도로 신뢰도가 꽤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편리한 기능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글 번역 앱이 무료이고 또 믿을만 하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또 스마트폰 사용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이 구글 번역 앱은 어떻게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시작해야 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설치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삼성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바탕화면에 플레이 스토어라는 아이콘, 그거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화면 위쪽에 그 돋보기 모양이나 검색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곳을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구글 번역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에 파란색 바탕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G 하고 흰색 한자가 같이 그려진 모양의 앱 아이콘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 잘 찾으셨는지 한번 보시고요. 확인하신 후에 설치라고 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설치가 쭉 진행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 버튼 눌러서 앱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앱을 처음 여시면 화면 아래쪽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두 군데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왼쪽에는 꼭 내가 말할 언어, 한국어, 오른쪽에는 번역될 외국어 이렇게 딱 정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 순서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두 언어 이름 사이에 보면 양쪽 방향 화살표 모양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언제든지 선택된 두 언어 위치를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언어 이름 보이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시고 목록에서 베트남어를 찾거나 아니면 화면 위쪽 검색 기능을 써서 베트남어라고 입력해서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네, 알려주신 대로 설치하고 베트남어까지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딱 마주쳤을 때요. 예를 들어 여행 중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길을 잃었을 때처럼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구글 번역 앱이 정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앱 화면 아래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대화라고 쓰인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대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을 처음 쓰시는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마이크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안내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항목,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로 외국인과 대화할 준비라 다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는 우선 침착하게 구글 번역 앱을 켜시고요. 화면에서 한국어라고 표시된 부분 아래에 있는 마이크 모양 아이콘, 그걸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한국어를 통역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이크 버튼에서 손가락을 딱 떼면 방금 내가 말한 한국어 문장 바로 아래에 아까 선택했던 외국어, 예를 들면 베트남어로 번역된 문장이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문장 옆을 보시면 스피커 모양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이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번역된 문장을 해당 외국어 음성으로 직접 읽어줍니다. 이 소리를 상대방에게 들려주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큰 병원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경찰서에서는 실제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좀 유용할 겁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제 말을 듣고 답변을 하겠죠. 그때는 상대방에게 베트남어 혹은 상대방 언어라고 표시된 쪽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바로 한국어로 번역돼서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로 딱 표시가 됩니다. 아, 그렇게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대화하는 방식이군요. 이것도 물론 편리하겠지만 혹시 스마트폰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거나 매번 마이크를 누르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뭐랄까 좀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 번역의 화면 위쪽을 보시면요. 마치 말풍선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 모드가 자동 대화 모드라는 걸로 바뀝니다. 이 자동 모드에서는요. 각자 자기 언어 쪽 마이크 버튼을 한 번씩만 딱 눌러서 활성화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는 스마트폰이 알아서 인식해서 화면 아래쪽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 번역하고,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할 때는 화면 위쪽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즉, 스마트폰을 가운데 딱 두고 서로 번갈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매번 마이크 버튼 누르거나 스마트폰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 대화 모드라니.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요, 이런 구글 번역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에 통역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혹시 최신형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통역 기능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꼭 최신 기종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비교적 최근 몇 년 안에 나온 모델들이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셨다면 대부분 이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다만 아주 오래된 모델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서는 지원 여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에서 현재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아,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은 모델이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화면 디자인이나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갤럭시 자체 통역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의 맨 위쪽 가장자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번 아래로 쓱 쓸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나 와이파이 상태 같은 거 표시되는 창이 내려올 텐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아래로 쓱 쓸어내리면 와이파이, 소리, 블루투스 등 여러 가지 설정 버튼들이 네모난 모양 안에 모여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보통 빠른 설정 창 또는 퀵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빠른 설정 창에 있는 여러 아이콘들 중에서 통역이라고 쓰인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통역 아이콘이 첫 화면에 바로 안 보인다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옆으로 쓱 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페이지를 넘겨봐도 안 보인다. 그러면 빠른 설정창 화면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점 3개 메뉴 버튼이나 연필 모양의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통역 아이콘을 찾아서 현재 사용 중인 빠른 설정창으로 옮겨주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른 설정창에서 통역 아이콘을 찾아서 눌렀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능도 처음 쓸 때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 이 갤럭시 통역 기능을 실행하실 때는 몇 가지 간단한 초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역시 마이크 사용 권한을 묻는 창이 나오면 구글 번역 앱처럼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기기나 근처 기기 연결을 허용할 거냐고 묻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갤럭시 버즈 같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권한을 허용으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두면 통역된 내용을 상대방한테는 스마트폰 스피커로 들려주면서 동시에 나는 이어폰으로 바로 들을 수 있거든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이어서 언어팩을 다운로드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언어팩이라는 것은요, 각 나라의 언어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두는 그런 파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언어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인터넷 없이 통역하는 방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언어팩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설정할 때는 보통 영어 언어팩을 다운로드하도록 추천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나라 언어팩을 무료로 추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초기 설정까지 잘 맞췄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 통역 기능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호텔에 묵고 있는데 밤늦게 옆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럴 때 이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서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이때 갤럭시 통역 기능을 딱 켜고 먼저 내 언어를 한국어로, 상대방 언어를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내 마이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 방 번호는 7025입니다. 잠시 멈춤. 지금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시 멈춤. 옆방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잠시 멈춤. 만약 어렵다면 제가 다른 조용한 방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한국어로 차분히 말하면 거의 바로 영어 또는 설정된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화면에 글자로 나타나고 동시에 음성으로도 나옵니다. 이 화면을 호텔 직원에게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요령 하나를 덧붙여 알려드릴게요. 방금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문장을 너무 길게 이어서 말하기보다는요. 제 방은 7025입니다. 라고 말하고 잠시 기다려서 통역이 완료되는 걸 확인한 뒤에 다음 문장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하고 또 잠시 기다리는 식으로요. 의미 단위로 좀 짧게 끊어서 한 문장씩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통역기가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해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이 갤럭시 통역 기능만 잘 활용하시면 예전처럼 손짓 발짓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목소리로 직접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외여행이 훨씬 든든해지겠죠? 와, 정말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이네요. 한 문장씩 끊어서 말하는 요령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어디서나 잘 터지는 게 아니라서요.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데이터 로밍 신호가 약해서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방금 알려주신 이런 편리한 통역 기능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해외여행 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서요. 데이터가 느리거나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거나 혹은 아예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통역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에서도 통역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오프라인 통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언어팩을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미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아까 갤럭시 통역 설정할 때 나왔던 그 언어팩 말씀이시군요. 그 언어팩이라는 것을 미리 받아두면 인터넷 없이도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혹시 처음에 알려주었던 구글 번역 앱에서도 이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글 번역 앱에서는 어떻게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는지, 그리고 갤럭시 통역 기능에서는 또 어떻게 받는지 각각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 앱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설치했던 구글 번역 앱을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여행 가실 국가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선택하셨다면 그 영어라는 글자 이름 옆이나 앞을 잘 보시면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나 다운로드 버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종류나 앱 버전에 따라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언어의 오프라인 번역용 언어팩 파일이 스마트폰 내부 저장 공간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용량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필요한 언어가 있다면 여러 개 미리 받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언어팩들도 전부 무료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언어팩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반드시 인터넷
즉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해외로 출발하시기 전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 집이나 사무실, 카페 같은 곳에서 미리 여행지에 필요한 언어팩들을 좀 여유롭게 다운로드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 통역 기능의 언어팩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통역 기능을 실행시킨 화면에서 현재 설정된 언어, 예를 들어 영어 또는 한국어 부분을 손가락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언어 목록이 나오면서 언어 추가 또는 플러스 모양의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언어 추가 메뉴를 누르시고 나오는 목록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하고 싶은 언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거요. 그걸 찾아서 그 언어 이름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모양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글 번역 앱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통역 기능의 언어팩 역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셔야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글 번역 앱이든 갤럭시 통역 기능이든 인터넷이 안 될 때를 대비하려면 미리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두는 것이 핵심이네요. 그런데 구글 번역 앱에서 언어팩을 받아두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아까처럼 말로 하는 실시간 음성 통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 부분에서 구글 번역 앱하고 갤럭시 통역 기능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구글 번역 앱의 경우에는요,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음성 통역 기능,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소리로 번역해주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오직 글자로 입력한 내용을 글자로 번역해주는 기능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탑승 모드로 설정해서 인터넷을 완전히 끈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구글 번역 앱을 열고 한국어로 이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고 글자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요. 그 아래에 미리 다운로드 받은 영어 언어팩을 이용해서 번역된 영어 문장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가 글자로 나타납니다. 이 번역된 글자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시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물론 실시간 음성 통역만큼 편리하진 않겠지만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글자 번역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구글 번역 앱은 오프라인에서는 글자 번역만 되는군요. 그럼 아까 설명해 주신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체 통역 기능은 오프라인에서 어떤가요? 이것도 글자 번역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가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 통역 기능은요, 필요한 언어팩만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셨다면 인터넷 연결이 전혀 없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놀랍게도 음성 통역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안 되는 산간 지역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마이크에 대고 한국어로 말하면 외국어로 번역해서 소리로 들려주고 또 상대방의 외국어 말을 한국어 소리로 통역해 주는 것이 전부 가능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기능 역시 해당 언어팩이 미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만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동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여행 전에 꼭 필요한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와, 인터넷 없이도 음성 통역이 된다니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분들께는 정말 엄청나게 유용한 정보네요. 이제 통역 앱 설치부터 실시간 대화, 오프라인 사용법까지 거의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통역 앱들을 사용할 때요, 그 번역의 정확도를 좀 높이거나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기억해두면 좋은 팁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사용하시면 통역 앱의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통역 앱은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장의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가끔 엉뚱하게 번역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런데요. 예를 들어 그냥 늦었어요 라고만 말하면 이게 내가 늦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늦었다고 타박하는 뜻인지 인공지능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냥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게 나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라는 뜻인지 문맥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통역 앱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문장의 주어, 즉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넣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늦었어요.
또는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와 같이 주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누가 행동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그러니까 주어를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의 핵심이군요. 정말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막상 해외에 나가서 처음 사용하려면 조금 당황스럽거나 버벅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미리 좀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함께 오늘 배운 통역 기능들을 몇 번 직접 사용해보면서 연습해보고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에게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한국어로 답하면서 통역 기능을 써보거나 반대로 해보는 식으로 몇 번만 연습해보시면 금방 손에 익고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미리 익숙해진 상태로 가시면 해외에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필요한 순간에 통역 기능을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출발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연습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여행 중에 외국어 소통 걱정을 덜어줄 스마트폰 통역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여행이 끝난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살짝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받았던 그 종이 항공권 말입니다. 여행 끝나고 집에 오면 보통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 무심코 사용했던 종이 항공권을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것은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종이 항공권에 인쇄되어 있는 그 네모난 모양의 QR코드나 여러 개의 검은 막대가 그려진 바코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탑승객의 이름은 물론이고 항공편 번호, 좌석 번호, 예약 번호, 심지어는 회완 등급이나 연락처 정보 일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정보가 담긴 항공권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항 휴지통이나 집 앞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게 되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정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후에 남은 종이 항공권을 절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은 집에 돌아오신 후에 검정색 유성펜 같은 걸 이용해서 QR코드하고 바코드 부분을 완전히 덧칠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위나 손으로 해당 부분을 아주 잘게 찢어서 여러 쓰레기 봉투에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냥 종이 쪽지인 줄 알았던 항공권 바코드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앞으로는 꼭 알려주신 대로 안전하게 처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스마트폰 통역 기능부터 마지막 항공권 처리 팁까지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 이웃이나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상생활 속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오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인생 조언 모음이라는 주제로 더욱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